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게 저는 세상에 제일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배우자는 두 번째 치고 특히 자식에 대해서. 내 뱃속으로, 예를 들면 내 뱃속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이만큼 키웠는데 내가 네 속을 모를까. 자식이요, 잘하지 않으면 다 아시는 거예요. 근데 이 자식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. 학교도 다니고요, 친구도 만나고요, 인터넷도 뒤지고요. 요즘 같은 세상은 정보가 범람을 하고 있어요. 이건 뭐 정보의 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너무 많은 정보들. 그래서 어쩌면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식일 줄도 몰라요. 내가 널 안다라는 그 생각, 그 편견, 그 관념만 내려놔도 가족 관계에서 새로운 파라다임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근데 이 편견이 어떻게 해서 생긴 줄 알아요?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에요. 나는 이런 사람이야. 여기서 이런이라는 의미 속에는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. 난 원래 아픈 사람이야. 난 원래 모자란 사람이야. 난 원래,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. 난 원래 냉정한 사람이야. 나는 이런 사람이야. 나는 저런 사람이야. 라고 스스로 자기를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. 근데 그 정의를 자기가 자기 심장을 꺼내서 보듯이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. 정말 그 정의가 맞을까?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정의가 정말 그 하나밖에 없을까? 정말 그게 맞을까? 저는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. 난 냉정한 사람이야. 그럴 수 있겠죠. 근데 그거 하나만은 아닐 거예요.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, 저는 그건 참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노력이요,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. 제가 출가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이렇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. 너무너무 착한 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.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. 모르셨던 거예요, 저를. 나도 나를 몰랐는데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. 그냥 착하게,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,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 줄 알았는데, 그 놀라시는 어머님께 나도 몰랐던 나를 지금 찾고 있다고. 나도 몰랐던 나를 찾고 있는데 정말 더 많은 새로운 나를 나는 이 길을 가면서 찾을 것 같다. 더 많은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. 내가 더 많은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어머니께서 이해를 해달라고.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자식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드셨겠어요. 그래서 자식은 여러분들이 모릅니다.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뭐 될까 싶죠? 뭐 됩니다. 네, 잘할까 싶죠? 그 잘하려고 하는 의지와 의욕과 희망을 꺾어버리는 게 바로 부모의 시선입니다. 저게 뭐 되려고, 그게 벌써 의지를 꺾는 시선이에요. 그 말이 그 희망을 뽑아버리는 겁니다. 통째로. 그래서 모른다에서 시작하세요. 내 속으로 나왔고 내가 키웠지만 음식은 뭘 좋아하고, 뭐가 취향이고 뭐가 취미인지 다 알지만 본성은 모르는 거예요. 그 사람의 신성의 가치는 그거는 다 모르는 겁니다.
본인도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새로운 나를 만날 기회가 많을 건데요. 그거를 딱 지금 이 시기에 공부 좀 못한다고, 말 좀 안 듣는다고,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규정을 딱 시켜버리면 내가 내 아이의 미래를 가둬버리는 거와 같습니다. 그래서 내 시선에,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내 시선이 자식에게, 배우자는 조금 어려우시죠? 그래도 노력이란 걸 해봅시다. 네. 배우자에 대해서, 자식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그 가족에 대해서 0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. 언제나 0점이길 바랍니다. 사랑하는 거랑요, 다 아는 거랑은 달라요. 몰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. 다 알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신성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의 가치가 빛나는 순간, 최고로 빛나는 그 순간은 사랑하는 순간이에요. 어떻게? 있는 그대로.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랑은요,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. 가르칠 거 없더라고요. 부족한 거 없더라고요. 모자랄 거 더더욱 없어요. 존재 그 자체로 이걸 어릴 때부터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.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막 정말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렇게 막 글 배우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그럴 때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그 시선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더 넓게 펼칠 거예요. 그런데 부모가 자기 시선 안에 너는 이런 아이여야 돼. 너는 이런 자식이야. 내가 너를 다 알지 하면서 선을 딱 그어버리게 되면 가두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는 잘하긴 잘하는데 우리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. 부모가 가진 관념의 우리 속에서. 근데 이 관념의 우리 속에 또 사랑은 있습니다. 그러니 사랑을 먹고 자라긴 하는데 그 우리 속에서만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. 우리 밖에 나가면 사랑이 없어요. 오로지 부모의 시선과 그 관념의 우리 속에서만 먹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 정말 품 안의 자식으로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면서 세상에 의미 있고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사랑이 없는 그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양육을 해야 됩니다. 아예 우리를 만들면 안 돼요. 우리를 만들지 않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 가서든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. 내가 우리를 만들지 않으면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안 돌아올 것 같죠? 아닙니다. 내가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데요. 우리가 없어도 자유롭게, 충만하게. 가족은 수행터입니다. 가족은 수행터예요. 그래서 수행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족 간에 바라보는 시선이 편견이 없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내가 다 안다라는 자만심을 내려놓았을 때 정말 그게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질 거고요. 그 새로운 눈이 그 사람에겐 희망이 될 거고 새로운 용기가 될 거고 정말로 확신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아랫배 하단전이 튼튼하셔야 됩니다. 단전에 힘없으면 그렇게 못 바라봐요. 그렇더라고요. 네. 그렇지 않던가요? 맞습니다. 네. 막 내가 막 화가 여기 머리 끝까지 차 있는데 막 순수하게 바라봐줘요. 있는 그대로. 네. 안 그렇게 돼요.
수행을 하는 이유는요, 존중받고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. 저는 그게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. 예. 그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수행터가 또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이혼 조정 기간 중에 그 가서 이렇게 상담하는 거, 거기를 두 사람이 찾아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당연히 판사가 물어보겠죠. 그 사유가 뭐냐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한 시초를 딱 발견을 한 거예요.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 부부니까 당연히 같이 살겠죠.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양치질을 할 거 아니에요. 양치질을 하는데 네, 여러분들이 예상한 그겁니다. 여자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할 때 밑에서부터 짠다라는 거예요. 밑에서부터 이렇게 말아가면서 이렇게 짜는데 남편은 가운데 그냥 쿡 짜는 거예요. 처음에는 좋은 말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밑에서부터 짜서 써라. 대답은 해요. 알았어.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가운데 꾹.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가냐. 나는 저 사람이 숨 쉬는 것도 싫다. 말이 안 되는 거죠. 우리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야, 어떻게 그만한 일로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. 아니 그러면은 치약을 따로 쓰면 되지. 따로 쓰든가 아니면 여자가 먼저 일어나서 치약을 쓰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거지. 꼭 그렇게 어리석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참 그런 지혜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꼭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결혼한 지 얼마 안 된. 예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정말 상대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밑에서부터 짜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밑에서부터. 근데 이 이제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벌써 어때요?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인 거예요.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선입견이 형성이 돼버리는 겁니다. 이건 이제 치약의 문제가 아니라 치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. 이제 치약을 나랑 다르게 짜서 쓰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지 않아요. 저 사람은 나는 밑에서부터 짜는데 저 사람은 가운데부터 짜서 쓰는 사람. 나랑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 감정이 섞이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. 내 말은 죽어라고 안 듣는 사람. 그러면은 그게 좀 더 이렇게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. 날 무시하는 사람. 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건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감정이 섞이면 반드시 피해의식으로 작동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왜 거기까지 갔는가 하면은 저 남자가 나를 무시해요.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냐. 그래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저 남자랑은 난 살 수가 없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를 수 있잖아요. 물론 끝에서부터 짜서 쓰면 끝까지 알뜰하게 쓸 수 있다라는 이점은 있죠.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갈라설 만큼의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근데 왜 거기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진전이 된 거예요. 내 말을 안 듣는 사람? 저 사람은 왜 내 말을 안 듣는 걸까? 그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야. 저 사람이 날 무시하니까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지.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려면 여기서 진도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. 나랑 삶의 방식이 다른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할 건가예요.
그러면 이제 그거를 삶의 다른 방식으로 인식이 되면 그래. 그러면 우리 치약 따로 써. 할 수 있거든요. 예. 예. 그러면 치약을 따로 쓰자. 예.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예,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생각을 못하고 왜 내 말을 안 듣지? 참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. 그래서 상대를 새롭게 인식한다라는 건요. 0점의 자리에서 본다라는 겁니다. 0점. 플러스도 아니고요. 더 좋게 볼 것도 없어요. 사실은. 그리고 마이너스,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라 이게 정말 대단한 경지인데 0점. 선입견 없이 그리고 내 나름의 이미지를 씌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. 내 말을 잘 듣는 사람,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아니에요.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,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아니에요. 그렇게 그런 걸로 인간관계의 척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. 0점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. 세상에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. 짜증나는 일은 더 많아요. 황당한 일은요, 더더더 많아요. 뭐 그럴 때마다 0점에서 초점이 딱 흐려질 때가 있기는 해. 그래도 수행자는요, 다시 그 0점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하는 거죠. 여러분들의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가족지간에는 안다라는 그 편견 있잖아요. 그 편협함이 진짜 가족 간의 그 사랑을 방해합니다. 겪어봤다 이거죠. 내가 이 남자를, 내가 이 여자를, 그리고 내가 이 애를 겪어봤다 이거죠. 겪어봤자 솔직히 수십 년이에요. 겪어봤자 몇 년이에요. 그거를 그 사람의 실체를 마주하는데 모든 바탕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. 그래서 0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. 저 사람 어떻게 바꿔주세요. 누가 바꿔주겠어요? 하늘이 바꿔주겠어요? 아니요. 하늘은 비만 내릴 뿐이지 잘하는 건 그 생명의 몫이겠죠. 그래서 시선을 편견 없이 한번 보는 거예요. 내가 편견이 있어졌는지 없어졌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하다면 아, 내가 형평성을 찾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, 상대가 정말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바뀌기를 간절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시선만 한번 딱 바꿔봐요. 있는 그대로 삶의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새로운 시선이 정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. 저는 믿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시도해 보세요. 가족이라는 거는 적어도 이 생에서의 시작점이잖아요. 내가 맺은 첫 번째 인간관계가 가족인지라 그 역사가 그 사람 인생과 함께하지 않습니까?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함께 해온 그 개인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.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유전이 되기도 하고 또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그 영향력도 정말 정말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족과 가족 간의 이 공감을 어떻게 더 높여나갈 건지 제가 3가지 지침을 내려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해서 선 가정을 꼭 잘 또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존재 자체로 믿어 주어라입니다. 드라마 대사 같은 데 보면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신뢰가 깨져버려 가지고 부모 자식 지간인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대사들이 있어요.
내가 다른 사람 말은 다 믿어도 네 말은 못 믿겠다. 약속을 자꾸 어기는 누군가를 보면 이 약속은 지킬까? 그전에는 똑같이 약속하고도 어겼는데 이번이라고 이게 지켜질까? 이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. 맞아요. 약속한 건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래도 내 마음은 뭐예요? 그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키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존재 자체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. 약속을 지킬지 못 지킬지는 그건 미지수지만 약속이 지켜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 존재는 믿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존재에 대한 믿음은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거. 첫 번째, 존재는 믿어주세요. 두 번째는요,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보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먼저 얘기를 해요. 나는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어. 근데 그 배우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난 당신이 뭐 원하는지 내가 다 알아. 정말 알까요? 모를 수도 있어요. 상대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그것만 알아주면요, 반드시 상대방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볼 그 마음의 여유가 저는 거기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이건 정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위대한 영혼이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요, 이 가족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위대한 영혼으로, 위대한 존재로 바라봐주지 않아요. 네가 이걸 하겠어? 야, 네 가진 게 뭘 한다고? 위대한 존재로 바라봐주지를 않아요. 위대한 일을 아직 하진 않았어요. 위대한 업적은 없어요. 그럴 수도 있죠. 그런데 그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일을 만들고 창조하고 해내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. 나는 그 시선이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. 당장에는 말썽꾸러기일 수 있어. 당장에 내 말을 안 듣는,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존재일 수 있어. 하지만 그 존재가 신성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영혼이라는 건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용기 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어떤 결과를 보고 위대한 존재라는 걸 뒤늦게 알아채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위대한 존재야, 위대한 영혼이야.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시선을 이렇게 가족들한테서 받는다면 저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아이들이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려요. 뛰어다니고 떨어뜨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데 그 말썽을 막 부리고 나면 혼낼 때 꼭 그렇게 혼을 냈어요. 이 홍익인간 같으니라고. 신성한 영혼 너 일로 와. 네. 그냥 웃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. 진심이었어요. 네가 지금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하지만 넌 홍익인간이야. 네가 위대한 건 변치 않아. 정말 진심인 거예요. 신기하게 또 애가 막 말썽을 부리다가도 넌 위대한 영혼이야. 네가 위대한 영혼인 거는 네가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변치 않는 거야 라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기운을 딱 전달했을 때 정말 그 아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. 다시 말해서 혼이 위축되지가 않는 거예요.
그리고 이 그 생기 넘치는 뭔가 스스로를 쪼그라뜨리지 않는 그 당당함이 정말로 이게 바르게, 그리고 뭐든지 하고 싶은 아이로 자라나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정말 훌륭한 저는 양육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말썽을 부리고 내 뜻대로 커주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. 넌 위대한 영혼이야.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. 그렇게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요, 저는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아주 선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좋은 인간관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